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강민수입니다. 올해 78살이에요. 3일 전 제 아내 정혜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54년을 함께 산 아내였어요. 24살에 만나서 25에 결혼했습니다. 그렇게 54년을 함께 늙어왔어요. 아내는 조용히 갔습니다. 폐암이었어요. 6개월 투병했지만 결국 이기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하게 치렀어요. 아내가 원한 대로요. 화려한 거 싫어했거든요. 작은 장례식장에서 가족들만 모여서 3일장으로 치렀습니다. 하지만 장례식이 끝난 다음 날 아침,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어요. 며느리 수정이가 아내의 옷장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몰래요. 저 모르게. 그리고 명품 가방들을 꺼내서 자기 차 트렁크에 싣고 있었어요. 뭐 하는 거야? 제가 묻자 며느리는 깜짝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아, 아버님. 이건 어머니 유품이에요.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아내가 남긴 비밀 노트를 발견했습니다. 아내의 서랍 맨 밑에 숨겨져 있었어요. 표지에 민수에게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노트를 펼쳤을 때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민수야, 미안해. 내가 3년간 며느리한테 속았어. 우리 통장에서 2억 5천만 원이 사라졌어. 증거는 서랍 안분홍색 파일에 다 모아뒀어. 수정이를 조심해. 그리고 미안해. 내가 너무 바보 같았어. 마이너스 사랑하는 정혜가. 그날부터 저는 추적을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남긴 증거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면서요. 끝까지 들어주세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니라 3년간 계획적으로 진행된 범죄의 기록이니까요. 2025년 11월 18일 월요일 오전 9시 15분. 장례식이 끝난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일어날 힘이 없었어요. 아내가 없는 첫 아침이었거든요. 54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혼자 잠에서 깬 거예요.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11월 중순, 선선한 바람이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던 레이스 커튼이었어요. 여보, 어떻게 나를 두고 먼저 가?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눈물이 또 나려고 했어요. 그때였어요. 2층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각또각, 또각또각. 하이힐 소리였어요. 누군가 2층을 걷고 있었습니다. 누구지? 저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나무 계단이 삐걱거렸어요. 2층 복도에 서자 안방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게 보였습니다. 안방은 아내와 제가 54년 동안 쓰던 방이었어요. 아내의 냄새가 아직 남아있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어요. 며느리 수정이가 아내의 옷장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양쪽 문을 활짝 열어놓고 옷들을 하나하나 치우며 안쪽을 살피고 있었어요. 마치 뭔가를 찾는 것처럼요. 뭐 하는 거야? 제 목소리에 며느리가 화들짝 놀라며 뒤돌아봤습니다. 아, 아버님. 깜짝이야.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들키면 안 되는 걸 들킨 것처럼요. 수정아, 여기서 뭐 하고 있니? 저는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 아버님. 어머니 옷 정리하려고요. 며느리는 황급히 뭔가를 등 뒤로 숨겼어요. 뭘 숨기는 거야? 아니에요, 아버님. 수정아, 보여줘. 아버님. 며느리는 어쩔 수 없다는 듯 손에 들고 있던 것을 보여줬어요. 명품 가방이었습니다. 샤넬 클래식 플랫백. 검은색. 금장 체인. 이게 뭐야? 아, 이건 어머니 가방이에요. 정혜가 이런 거 가지고 있었어? 말이 안 됐어요. 아내는 평생 명품에 관심이 없었거든요. 시장 갈 때도 그냥 천가방 들고 다녔어요. 백화점도 잘 안 갔습니다. 아버님, 어머니께서 몰래 사셨나 봐요. 정혜가 몰래? 네. 제가 옷장 정리하다가 발견했어요. 깊숙이 숨겨져 있었거든요. 며느리는 가방을 제게 보여줬어요. 새 것처럼 깨끗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이거 보관할게요. 어머니 유품이니까. 수정아, 잠깐만. 뭔가 이상했어요.
아내가 명품을 몰래 산다? 말이 안 됐습니다. 옷장 어디에 있었는데? 아, 저기요. 맨 안쪽 이불 밑에. 며느리가 옷장 안쪽을 가리켰어요. 저는 옷장으로 다가갔습니다. 옷들을 헤치고 안을 들여다봤어요. 옷장 맨 안쪽, 겨울 이불 더미 아래를 뒤져봤습니다. 또 다른 가방이 나왔어요. 루이비통 네버풀, 배색, 이것도 있네. 그리고 또 뒤지자 하나가 더 나왔습니다. 에르메스 버킨백, 주황색, 총 3개의 명품 가방이 나왔어요. 수정아, 이게 다 뭐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님, 어머니께서 모으셨나 봐요. 정혜가 이런 걸 모았다고?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말도 안 됐거든요. 수정아, 솔직히 말해. 이거 네 거 아니야? 네? 아니에요, 아버님. 며느리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왜 제 거라고 생각하세요? 수정아, 정혜는 평생 명품 안 샀어. 54년을 같이 살았는데 내가 모르겠어? 아버님, 어머니께서 몰래 사셨을 수도 있잖아요. 몰래? 정혜가? 네. 여자들은 다 그래요. 남편 몰래 사고 싶은 것도 있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아버님, 왜 저를 의심하세요? 어머니 유품을 제가 왜 훔쳐요? 수정아, 나는. 아버님, 이건 어머니 거예요. 제 거면 왜 여기 숨겨져 있겠어요? 며느리가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니 돌아가셔서 저도 슬픈데 왜 저를 도둑 취급하세요? 눈물까지 흘렸어요. 아버님, 진짜 서운해요. 제가 10년 동안 며느리 했는데. 수정아, 미안하다. 내가 너무 예민했나 보다. 저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며느리가 우는데 더 추궁할 수가 없었어요. 아버님, 저 가볼게요. 며느리는 가방 3개를 들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또각또각또각. 하이힐 소리가 멀어졌어요. 현관문이 열리고 닫혔습니다. 차 시동 거는 소리가 들렸고 차가 떠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창문으로 내려다봤어요. 며느리의 하얀색 BMW가 골목을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내가 너무했나? 하지만 가슴 한 구석이 찝찝했어요. 뭔가 이상했거든요. 그날 오후 3시, 저는 아내의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아내의 서랍을 열었습니다. 옷가지, 속옷, 양말 하나하나 꺼내며 정리했어요. 아내 냄새가 났습니다. 은은한 비누향, 아내가 평생 쓰던 로션 냄새. 가슴이 아렸어요. 여보,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가? 혼잣말이 또 나왔습니다. 서랍 2번째 칸을 열었어요. 손수건, 액세서리, 옛날 사진들. 그리고 서랍 맨 밑, 겨울 스웨터 밑에서 뭔가 딱딱한 게 만져졌습니다. 꺼내봤어요. 작은 노트였습니다. A4 크기, 파란색 표지. 표지에 볼펜으로 쓴 글씨가 있었어요. 민수에게 아내의 필체였습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정혜가 나한테 남긴 거야?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노트를 펴는 손이 떨렸어요.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2025년 11월 10일 마이너스 아내가 죽기 8일 전에 쓴 글이었어요. 민수야,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나는 아마 이미 세상을 떠났을 거야. 미안해. 내가 너한테 말하지 못하고 간 게 있어. 너무 창피해서, 너무 무서워서 말 못했어. 민수야, 우리 통장에서 돈이 계속 사라지고 있었어. 3년 동안. 처음엔 내가 착각인 줄 알았어. 노망 난 줄 알았지. 내가 찾아 쓰고 잊어버렸나? 싶었어. 하지만 아니었어. 누군가 우리 통장에서 돈을 빼가고 있었어. 얼마나 빼갔냐고? 민수야, 2억 5천만 원이야. 우리가 평생 모은 돈. 네가 40년 동안 공장에서 일하며 모은 돈. 내가 20년 동안 시장에서 반찬 장사하며 모은 돈. 그 돈이 사라졌어.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노트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2억 5천만 원?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계속 읽었어요. 민수야, 처음 알게 된 건 1년 전이야. 2024년 11월쯤이었어. 은행에서 문자가 왔어. 잔액 부족이라고. 이상했어. 우리 통장에 1억 넘게 있었는데
그래서 은행에 갔어. 거래 내역을 뽑아봤어. 그때 알았어. 3년 동안 매달 500만 원에서 1,500만 원씩 빠져나가고 있었다는 걸. 총 47번. 총 2억 5,300만 원. 모두 ATM에서 현금으로 출금됐어. 누가 그랬을까? 나는 곰곰이 생각해봤어. 우리 통장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은 셋뿐이야. 너, 나, 그리고 수정이. 너는 아니야. 네가 우리 돈을 몰래 뺄 리 없어. 54년을 함께 살았는데 내가 너를 모르겠어? 나도 아니야. 내가 내 돈을 뺐다는 건 말이 안 돼. 그럼 수정이야.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민수야, 나는 3년 전에 수정이한테 우리 통장 비밀번호를 알려줬어. 2022년 2월. 내가 무릎 수술 받을 때였어. 병원에 입원해 있었잖아. 수정이가 문병 왔을 때 내가 부탁했어. 수정아, 내가 병원비 내야 하는데 걷기 힘들어. 은행 좀 다녀와 줄래? 그래서 비밀번호를 알려줬어. 카드도 줬지. 수정이는 은행 가서 300만 원 찾아왔어. 병원비 냈어. 그리고 카드를 돌려줬어. 나는 고마워했어. 우리 며느리 참 좋다 생각했지. 하지만 민수야, 수정이는 그날 이후 계속 우리 돈을 빼갔어. 나 모르게. 3년 동안 저는 노트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종이가 구겨졌습니다. 민수야, 나는 1년 전에 이걸 알았어. 하지만 말하지 못했어. 왜냐고? 무서웠어. 며느리를 도둑으로 만들고 싶지 않았어. 가족이 깨지는 게 무서웠어. 준호한테 말하면 준호는 수정이 편을 들 거야. 엄마가 착각하신 거 아니야? 할 거야. 너한테 말하면 넌 경찰에 신고할 거야. 그럼 우리 가족은 완전히 깨져. 그래서 나는 혼자 참았어. 1년 동안. 하지만 민수야, 나는 바보가 아니야. 증거를 모았어. 은행 거래 내역, CCTV 사진, 명품 매장 영수증. 다 모았어. 서랍 안에 분홍색 파일이 있어. 거기 다 들어있어. 민수야, 내가 죽고 나면 확인해봐. 그리고 네가 결정해. 경찰에 신고할지, 그냥 넘어갈지. 하지만 한 가지만 부탁할게. 수정이를 조심해. 그리고 미안해. 내가 3년이나 모르고 당한 바보 같은 아내라서. 내가 1년 동안 너한테 말 못한 겁쟁이 아내라서. 사랑해, 민수야. 54년 동안 행복했어. 너를 사랑한 정혜가. 노트가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노트를 멍하니 바라봤어요. 여보, 여보.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여보. 이걸 알고도 혼자 참았어.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여보.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왜?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노트를 다시 집어들고 끌어안았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몰라서. 내가 바보 같아서. 한참을 울었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저는 노트를 내려놓고 일어섰습니다. 분홍색 파일. 아내가 말한 증거 파일을 찾아야 했어요. 서랍을 다시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옷들을 하나하나 꺼내고 서랍 맨 밑을 확인했어요. 있었습니다. 분홍색 A4 파일 하나. 표지에 증거 자료라고 쓰여 있었어요. 아내의 필체였습니다. 파일을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첫 페이지. 은행 거래 내역서 2022년 3월 2025년 10월 빼곡하게 출금 내역이 적혀 있었어요. 2022년 3월 15일 1433 ATM 출금 500만 원. 2022년 5월 22일 1012 ATM 출금 800만 원. 2022년 7월 18일 1547 ATM 출금 1200만 원. 2022년 9월 5일 1128 ATM 출금 650만 원. 2025년 10월 5일 1641 ATM 출금 1500만 원 총 47번의 출금. 각각의 날짜, 시간, 금액이 정확히 기록돼 있었어요. 맨 아래 아내가 볼펜으로 쓴 메모가 있었습니다. 총 출금 횟수 47회. 총 출금 금액 2억 5,300만 원. 모두 ATM 현금 출금. 출금 장소 은행 본점 ATM 집에서 500에 2억 5,300만 원.
2억 5,300만 원. 제 손이 떨렸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를 넘겼어요. 은행 CCTV 사진 흑백 사진이었지만 선명했습니다. ATM 앞에 선 사람의 뒷모습. 여자였어요. 긴 머리, 날씬한 몸매, 하이힐. 그리고 세 번째 사진. ATM 앞에 선 사람의 옆모습. 얼굴이 보였습니다. 며느리 수정이었어요. 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누르고 돈을 빼는 모습. 총 10장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각각 다른 날짜. 하지만 모두 같은 사람. 며느리 수정. 아내가 형광펜으로 동그라미 쳐놓은 부분이 있었어요. 2025년 10월 5일 1640일. 수정이 확인됨. 1,500만 원 출금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수정이가 정말로. 세 번째 페이지. 명품 매장 영수증 총 5장의 영수증이 클리어 파일에 끼워져 있었어요. 첫 번째. 백화점 샤넬 매장. 일자 2023년 4월 12일 1518. 상품 클래식 플랫백 미디엄 블랙. 금액 980만 원. 결제 현금. 아내가 연필로 메모를 해놨습니다. 이 가방 오늘 2024년 11월 수정이가 들고 다니는 거 봤음. 새 것처럼 깨끗함. 두 번째 영수증. 백화점 루이비통 매장. 일자 2024년 2월 8일 1133. 상품 네버풀 베이지. 금액 230만 원. 결제 현금. 이것도 수정이가 가지고 다님. 세 번째. 백화점 에르메스 매장. 일자 2024년 11월 3일 1452. 상품 버킨 30오렌지. 금액 1850만 원. 결제 현금. 이건 한 번도 못 봤음. 아마 숨겨놨을 것. 네 번째, 다섯 번째도 명품 가방 영수증이었어요. 디올 새들백 550만 원. 구찌 마몬트 320만 원. 총 5개 가방. 총 금액 3,647만 원. 아내의 마지막 메모가 있었습니다. 수정이가 우리 돈으로 명품을 샀어. 증거가 확실해. 영수증 날짜와 은행 출금 날짜가 일치해. 2023년 4월 12일 마이너스 샤넬 가방 980만 원 구매. 2023년 4월 11일 마이너스 통장에서 1,000만 원. 출금 2024년 2월 8일 마이너스 루이비통 가방 230만 원 구매. 2024년 2월 7일 마이너스 통장에서 300만 원. 출금. 우연이 아니야. 수정이가 우리 돈으로 명품을 사고 있어. 마지막 페이지. 아내가 직접 쓴 긴 편지였어요. 민수야, 증거를 다 봤지? 나는 6개월 동안 이걸 모았어. 은행에 3번 갔어. 거래 내역도 뽑고 CCTV도 요청했어. 백화점에도 갔어. 각 매장 찾아다니면서 혹시 이날 구매 내역 확인할 수 있나요? 물어봤어. 처음엔 안 알려주더라. 개인정보라고. 하지만 내가 사정했어. 제 딸이 제 카드 몰래 써서요 했어. 거짓말이었지. 그랬더니 매장 매니저들이 영수증 사본을 줬어. 민수야, 나는 6개월 동안 탐정처럼 증거를 모았어. 왜냐고? 확실하게 하고 싶었어. 혹시 내가 착각한 건 아닐까? 혹시 수정이가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계속 의심했어.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어. 수정이가 우리 돈을 빼서 명품을 샀어. 3년 동안 2억 5천만 원. 민수야, 나는 수정이를 대면할 용기가 없었어. 수정아, 네가 우리 돈 훔쳤지? 어떻게 말해? 며느리한테. 10년을 함께 산 며느리한테. 손주 둘을 낳아준 며느리한테. 말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민수야, 네가 해줘. 네가 결정해줘. 경찰에 신고할지 조용히 넘어갈지.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해줘. 이 돈은 우리가 40년 동안 악착같이 모은 거야. 네가 새벽 5시에 일어나 공장 출근했던 그 돈이야. 내가 시장에서 무 팔고 김치 팔고 비 오나 눈 오나 나가서 번 그 돈이야. 그 돈으로 아들 대학 보냈어. 그 돈으로 준호 결혼시켰어. 그 돈으로 손주들 용돈 줬어. 그 돈이 이렇게 사라졌어. 며느리 명품 가방으로. 민수야, 결정은 네가 해. 나는 이제 곧 떠날 거야. 폐암 말기래. 의사가 6개월 남았대. 나는 이 증거를 남기고 갈게. 너를 믿어. 사랑해.
정해. 편지가 끝났습니다. 저는 파일을 덮었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여보.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여보. 혼자 이렇게. 혼자.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어요. 그리고 일어섰습니다. 눈물을 닦았어요. 여보, 내가 해결할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며느리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오늘 아침 옷장을 뒤지던 며느리. 명품 가방을 들고 어머니 유품이에요라고 거짓말하던 며느리. 울먹이며 왜 저를 도둑 취급하세요라고 했던 며느리. 연기였어. 다 연기였어. 새벽 3시. 저는 일어나 거실로 나왔어요. 소파에 앉아 아내가 남긴 파일을 다시 펼쳤습니다. CCTV 사진을 하나하나 봤어요. ATM 앞에 선 며느리. 돈을 빼는 며느리. 명품 가방을 사는 며느리. 3년 동안 47번이나.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슬픔도 올라왔어요. 우리 며느리가 어떻게. 새벽 5시. 해가 뜨기 시작했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확인해봐야 해. 확실하게. 다음 날 2025년 11월 19일 화요일 오전 9시. 저는 은행 본점에 갔습니다. 회색 양복을 차려입고 구두를 닦아 신었어요. 아내 장례식 때 입었던 옷이었습니다. 은행 정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로비는 넓고 밝았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반짝였어요. 여러 사람들이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번호표를 뽑았어요. 103번. 소파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손에 든 서류 가방이 무거웠어요. 아내가 남긴 증거들이 들어있었거든요. 103번 고객님, 3번 창구로 오세요. 제 차례였습니다. 3번 창구로 갔어요. 젊은 여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제 아내 통장 거래 내역 확인하고 싶습니다. 신분증 있으십니까? 저는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어요. 제 신분증, 아내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아내 통장. 직원이 서류들을 확인했습니다. 아, 조의를 표합니다. 부인께서 최근에. 네, 5일 전에 떠났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럼 거래 내역을 출력해 드릴게요. 어느 기간이 필요하십니까? 2022년 1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전부 다요.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10분 정도 지났습니다. 고객님, 출력됐습니다. 총 87페이지예요. 두툼한 서류 뭉치를 건넸습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 천천히 넘겨봤어요. 입금, 출금, 이체. 빼곡한 숫자들. 그리고 찾았습니다. 2022년 3월 15일 1433- ATM 출금 500만 원. 아내가 표시해둔 첫 번째 출금이었어요. 쭉 넘겨가며 확인했습니다. 2022년 5월 22일 마이너스 800만 원. 2022년 7월 18일 마이너스 1200만 원. 아내가 표시한 47번의 출금이 모두 정확하게 기록돼 있었어요. 고객님, 괜찮으세요? 직원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아, 네.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혹시 이 출금들 CCTV 확인할 수 있나요? CCTV요? 직원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아내 통장에서 돈이 사라졌어요. 누가 찾아간 건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아, 혹시 도용 사건인가요? 그럴 수도 있어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지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직원이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5분 후 40대 남성이 나왔습니다. 네임택에 지점장 김태영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고객님, 안녕하세요. 제가 지점장 김태영입니다. 네, 강민수입니다. 고객님, 도용 사건 의심되신다고요? 네. 제 아내 통장에서 3년간 2억 5천만 원이 사라졌어요. 지점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2억 5천이요? 네. 총 47번 출금됐어요. 모두 ATM에서.
혹시 경찰 신고는 하셨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일단 확인부터 하고 싶어서요. 지점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CCTV를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얼마나 걸리나요? 1시간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로비 소파에 앉아 기다렸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10시 15분. 사람들이 오가는 걸 멍하니 바라봤어요. 젊은 직장인들, 나이 든 어르신들, 젊은 엄마들. 모두 자기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저만 이렇게 무너져 있는 것 같았어요. 11시 20분. 지점장이 나왔습니다. 노트북을 들고 있었어요. 고객님, 확인했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지점장은 저를 상담실로 안내했어요. 작은 방이었습니다. 책상 하나, 의자 2개. 문을 닫고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고객님, 말씀하신 출금 건들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을 돌려 제게 보여줬어요. 흑백 CCTV 영상이었습니다. 2022년 3월 15일 1433 ATM 앞에 사람이 한 명 서 있었어요. 여자, 긴 머리, 날씬한 체형. 화면이 확대됐습니다.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며느리 수정이었습니다. 제 숨이 멎었습니다. 이분이 누구십니까? 지점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며느리입니다. 며느리분이요? 네. 지점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고객님, 다음 것도 보시겠습니까? 네. 화면이 바뀌었어요. 2022년 5월 22일 1012. 또 며느리. ATM에 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누르고 800만 원을 출금했습니다. 2022년 7월 18일 1547. 또 며느리. 1200만 원 출금. 2022년 9월 5일 1128. 또 며느리. 650만 원 출금. 지점장이 계속 영상을 넘겼습니다. 47번의 출금. 모두 같은 사람. 며느리 최수정. 고객님. 지점장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고객님, 이건 명백한 횡령입니다. 횡령. 그 단어를 듣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네. 부인께서 동의하지 않으신 출금이라면 이건 범죄입니다. 하지만 제 아내가 비밀번호를 알려줬어요. 3년 전에. 어떤 이유로요? 아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병원비 내려고 은행 가달라고 했어요. 그때 한 번만 찾으라고 하셨나요? 네. 그때만요. 지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그 이후의 출금은 모두 허락 없이 이뤄진 겁니다. 고객님, 이건 횡령죄와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절도죄까지요? 네. 비밀번호를 안다고 해서 마음대로 돈을 찾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명백한 범죄예요. 지점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객님, 경찰에 신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경찰에? 네. 이 정도 금액이면 중범죄입니다. 2억 5천만 원이면. 지점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5년 이상 징역형입니다. 5년 이상. 며느리가 감옥에 갈 수도 있다는 뜻이었어요. 고객님, 증거는 충분합니다. CCTV, 거래 내역. 저희 은행에서도 증거자료 제공해 드릴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객님, 힘내세요. 은행을 나왔을 때 시간은 12시였어요. 따뜻한 11월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지만 저는 춥게 느껴졌습니다. 정혜가 맞았어. 수정이가 우리 돈을 훔쳤어. 다음 목적지는 백화점이었습니다. 아내가 남긴 명품 영수증을 확인해야 했어요. 오후 1시 30분. 백화점 8층 샤넬 매장. 화려한 매장이었어요. 검은색과 금색으로 꾸며진 내부. 명품 가방들이 유리 케이스 안에 진열돼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20대 여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저기, 혹시... 저는 가방에서 영수증을 꺼냈습니다. 이 영수증 확인할 수 있나요? 직원이 영수증을 받아봤어요. 2023년 4월 12일 마이너스 클래식 플랫백 마이너스 980만 원.
아, 네. 저희 매장에서 판매한 거예요. 혹시 누가 구매했는지 기억하세요? 2년 전이라 잘 기억은. CCTV 확인할 수 있을까요? 직원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습니다. 고객님, CCTV는 개인정보라서 함부로 보여드릴 수가. 제발입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제 아내가 최근에 돌아가셨는데 아내 돈으로 누가 이걸 샀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아, 직원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매니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직원이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10분 후 40대 여성이 나왔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어요. 고객님, 저는 이 매장 매니저 박선영입니다. 네, 강민수입니다. 고객님, 영수증 확인 요청하셨다고요? 네. 제 아내가 최근에 돌아가셨는데 아내 통장에서 돈이 사라진 게 발견됐어요. 그 돈으로 누가 이 가방을 샀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매니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혹시 도용 사건인가요?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확인해 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매니저가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20분 후 매니저가 태블릿을 들고 나왔어요. 고객님 확인했습니다. 태블릿 화면을 보여줬어요. CCTV 영상이었습니다. 2023년 4월 12일 1618 샤넬 매장 계산대에 며느리 수정이 서 있었어요. 샤넬 클래식 플랫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지갑에서 현금 뭉치를 꺼냈어요. 100만 원권 지폐가 여러 장 보였습니다. 직원이 돈을 세고 가방을 포장했어요. 며느리가 가방을 들고 밝게 웃으며 나갔습니다. 이분이 구매자입니다. 매니저가 말했어요. 네, 제 며느리입니다. 매니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고객님, 이건, 네, 제 아내 돈으로 산 겁니다. 매니저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다른 영수증도 확인하시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루이비통 매장, 에르메스 매장, 하나하나 찾아다녔어요. 모두 같은 결과였습니다. 명품을 산 사람은 며느리 최수정. 돈은 모두 현금. 아내 통장에서 빼간 돈이었습니다. 오후 5시, 백화점을 나왔을 때 저는 완전히 지쳐 있었어요. 벤치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어. 수정이가 3년 동안 우리 돈을 훔쳐서 명품을 샀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며느리 수정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2번의 신호음 후 며느리가 받았습니다. 네, 아버님. 밝은 목소리였어요. 수정아, 오늘 저녁에 우리 집으로 올 수 있니? 오늘이요? 무슨 일이세요? 할 얘기가 있어서. 아, 네. 몇 시에 갈까요? 7시. 알겠습니다. 준호 오빠도 같이 가도 돼요? 응, 같이 와.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거실 탁자 위에 모든 증거를 펼쳐놓았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서, CCTV 사진, 명품 영수증, 아내의 노트. 7시가 되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아들 준호와 며느리 수정이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들어와. 두 사람이 들어왔어요. 며느리는 밝은 표정이었지만 거실 탁자 위에 서류들을 보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앉아라. 네. 두 사람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건너편 소파에 앉았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저는 대답하지 않고 서류 하나를 집어 탁자 위로 밀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서. 이게 뭐예요? 준호가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쭉 읽어내려갔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아버지, 이게. 읽어봐. 준호가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3월 15일 500만 원 출금. 2022년 5월 22일 800만 원 출금.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총 47번. 2억 5,300만 원. 서류가 준호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저는 다음 서류를 밀었습니다. CCTV 사진. 며느리가 ATM 앞에 선 사진.
준호가 사진을 봤어요.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수정아, 이게.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세 번째 서류를 밀었습니다. 명품 영수증들. 이것도 봐. 준호가 영수증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샤넬 가방 980만 원, 루이비통 230만 원, 에르메스 1850만 원. 준호가 며느리를 봤습니다. 수정아, 이게 진짜야? 며느리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대답해. 이게 진짜냐고. 준호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네. 며느리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네. 제가 했어요. 준호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뭐? 너가 우리 엄마 통장에서 돈을 훔쳤어. 준호 오빠. 2억 5천을 3년 동안.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며느리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빠 미안해. 아버님 죄송합니다. 울기 시작했어요. 아버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미쳤었어요. 수정아.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왜 그랬어? 아버님. 저도 명품이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 통장을 털었어? 죄송합니다. 수정아, 정혜는 네가 무서워서 1년 동안 말도 못하고 죽었어.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어요. 네? 저는 아내의 노트를 꺼냈습니다. 이거 읽어봐. 며느리에게 노트를 건넸어요. 며느리가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받았습니다. 읽기 시작했어요.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아버님, 어머님이 알고 계셨어요? 응. 1년 전부터 알고 있었어. 그럼 정혜는 네가 무서워서 말 못했어. 가족이 깨질까봐. 며느리가 땅을 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준호도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아내를 제대로 못 봤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내려다봤습니다. 수정아, 내일 경찰서에 같이 가자. 며느리가 고개를 벌떡 들었어요. 아버님, 경찰서요? 응. 신고할 거야. 아버님, 안 돼요. 며느리가 제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아버님, 제발요. 제가 다 갚을게요. 경찰은 안 돼요. 수정아, 이건 범죄야. 2억 5천만 원이야. 아버님. 수정아, 나. 저는 며느리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내일 아침 9시. 경찰서 앞에서 만나자. 아버님. 안 오면 혼자 신고할 거야. 저는 일어섰습니다. 이제 가봐. 준호가 며느리를 일으켜 세웠어요. 두 사람이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어요. 저는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여보, 내가 잘하고 있는 거 맞지?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2025년 11월 20일 수요일 오전 9시. 경찰서 정문 앞. 며느리와 준호가 와 있었어요. 며느리는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지만 눈이 퉁퉁 부은 게 보였습니다. 가자. 우리는 경찰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원실. 신고하러 오셨습니까? 네. 횡령 사건입니다. 경찰관이 저희를 경제범죄 수사팀으로 안내했어요.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책상 서너 개. 형사 2명이 일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40대 남자 형사가 물었습니다. 네임택에 강력계 형사 이준석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제 아내 통장에서 2억 5천만 원이 횡령됐습니다. 2억 5천이요? 형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저는 며느리를 가리켰어요. 제 며느리입니다. 형사가 며느리를 봤습니다. 본인이십니까?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형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증거가 있으십니까? 저는 가방에서 모든 서류를 꺼냈어요. 은행 거래 내역서, CCTV 사진, 명품 영수증, 아내의 노트. 형사가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이건 명백한 업무상 횡령입니다. 수사 가능한가요?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형사가 며느리를 봤어요. 피의자,
최수정 씨 맞습니까? 네.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네. 인정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명품이 갖고 싶었어요. 명품이 갖고 싶어서 시어머니 통장에서 2억 5천을 훔쳤다고요? 네. 형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중범죄입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적용 대상이에요. 네. 최소 5년 이상 징역형입니다. 며느리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형사님, 제발, 제가 다 갚을게요. 이미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갚는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형사가 조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3시간이 걸렸어요. 며느리는 모든 혐의를 자백했습니다. 47번의 출금, 2억 5,300만 원, 명품 구매 내역, 모든 것을 피의자 최수정,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입건합니다. 네. 출국 금지 조치하겠습니다. 네. 경찰서를 나올 때 시간은 오후 1시였어요. 며느리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준호가 며느리를 부축해 차에 태웠어요. 아버지, 준호야, 죄송합니다. 준호야, 너는 잘못 없어. 하지만, 가봐. 수정이 돌봐줘야지. 네. 차가 떠났습니다. 저는 혼자 집으로 돌아왔어요. 여보, 나 잘했지?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계속, 현재 글자 수 약 12,500자. 죄송합니다. 분량이 아직 부족합니다. 계속 작성하겠습니다. 3개월 후, 2026년 2월, 겨울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검찰에서 며느리를 기소했습니다. 업무상 횡령죄, 절도죄, 2가지 혐의였어요. 그리고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2026년 3월 15일, 법정. 저는 검은색 양복을 입고 법정에 섰습니다. 방청석에는 친척들이 앉아 있었어요. 준호의 형제들, 아내의 동생들, 모두 충격받은 표정이었습니다. 피고인 최수정을 입정시키십시오. 문이 열리고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초췌한 얼굴이었습니다. 3개월 사이에 CK지은 빠진 것 같았어요. 며느리는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어요. 검사가 일어섰습니다. 피고인 최수정은 2022년 3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총 3년 8개월간 시어머니 강정혜 씨의 통장에서 총 47회에 걸쳐 2억 5,300만 원을 무단으로 인출했습니다. 검사가 증거를 제시했어요. 은행 거래 내역, CCTV 영상, 명품 매장 영수증. 피고인은 이 돈으로 명품 가방, 의류, 액세서리 등을 구매했습니다. 화면에 명품 가방들 사진이 떴어요. 샤넬, 에르메스, 루이비통, 디올, 구찌. 총 구매 금액은 3,647만 원입니다. 나머지 돈은 어디에 썼습니까? 판사가 물었어요. 검사가 답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해외여행, 성형수술, 명품 의류 등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피고인 인정합니까?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인정합니다. 피고인 왜 그랬습니까? 판사님, 제가 친구들이 다 명품을 들고 다니는데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도 갖고 싶었어요. 하지만 저희 집은 형편이 안 좋아서. 그래서 시어머니 돈을 훔친 겁니까? 네, 죄송합니다. 피고인, 피해자 강정혜 씨는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네, 1년 전부터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며느리가 울먹였어요. 어머님이 노트를 남기셨어요. 모든 걸 알고 계셨다는. 검사가 아내의 노트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판사가 노트를 읽었어요.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무서워서 1년 동안 말하지 못하고 사망했다는 겁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판사가 한숨을 쉬었어요. 변호인, 변론하십시오. 며느리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판사님,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가족과 합의를 원하고 있습니다. 원고, 합의 의사가 있습니까?
판사가 저를 봤어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없습니다. 이유가? 피고인은 제 아내를 1년 동안 공포 속에 살게 했습니다. 제 아내는 며느리가 무서워서 말도 못하고 죽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횡령이 아니라 정신적 학대입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어요.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중대한 범죄로 판단합니다. 망치를 두드렸어요. 선고는 2주 후 하겠습니다. 2주 후 2026년 3월 29일 선고 공판. 법정에 다시 모였습니다. 판사가 말했어요. 피고인 최수정, 업무상 횡령죄 및 절도죄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합니다. 쿵!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며느리는 감옥에는 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집행유예 4년. 그 기간 동안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감옥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2억 5,300만 원을 배상하라.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어요. 재판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나지 않았어요. 형사 재판이 끝났지만 민사 재판이 남아 있었습니다. 돈을 돌려받는 재판이었어요. 2026년 5월 민사 재판. 저는 며느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청구 금액 2억 5,300만 원. 며느리는 변호사도 없이 혼자 법정에 섰어요. 변호사 비용이 없었던 겁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 배상할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판사님, 그럼 어떻게 배상할 겁니까? 집을 팔겠습니다. 며느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집을 팔아서 갚겠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판결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2억 5,300만 원을 6개월 이내에 배상하라. 쿵! 며느리는 결국 집을 팔았습니다. 준호와 며느리가 10년 동안 모아서 산 아파트였어요. 3억 2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은행 대출 1억 5천만 원을 갚고 저에게 2억 5,300만 원을 배상하고 남은 돈은 거의 없었어요. 준호와 며느리는 작은 월세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2026년 7월 아들 준호가 찾아왔어요. 아버지, 응. 수정이랑 이혼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아내를 제대로 못 봤습니다. 준호는 눈물을 흘렸어요. 준호야, 내 아버지. 너는 잘못 없어. 수정이가 잘못한 거지. 하지만 제가 좀 더 신경 썼으면. 준호야, 이제 그만 생각해. 앞으로 살아야지. 네. 손주들은? 제가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 잘했다. 준호가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 사진을 보며 말했어요. 여보, 다 끝났어. 돈도 다 돌려받았어. 사진 속 아내는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잘했지? 대답은 없었지만 마음은 편안했어요. 2026년 11월 아내 일주기. 묘소에 갔습니다. 여보, 1년이 지났어.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어. 수정이는 감옥은 안 갔지만 집행유예 받았어. 그리고 돈 다 돌려받았어. 여보, 나는 이 돈으로 재단을 만들려고 해. 내 이름으로. 정의 노인재산보호재단. 노인들이 가족한테 재산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는 재단이야. 무료 법률 상담도 하고 피해자 지원도 하고. 여보, 좋지? 바람이 불었어요. 나뭇잎이 흩날렸습니다. 마치 아내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2027년 봄. 정의 노인재산보호재단 개소식. 작은 사무실이었지만 따뜻했어요. 손주 둘이 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손주들 왔구나. 할아버지, 여기가 할머니 재단이에요? 그래. 멋있어요. 손주들이 사무실을 둘러봤어요. 벽에 아내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정의 노인재산보호재단. 설립자 강민수. 헌정 사랑하는 아내 강정혜에게. 할머니 예쁘다. 손주가 말했어요. 그래, 할머니 예뻐. 저는 아내 사진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개소식이 시작됐어요. 작은 리본 커팅식. 손주들이 도와줬습니다. 할아버지, 파이팅. 할머니도 하늘에서 응원하실 거예요.
저는 눈물을 닦았어요. 여보, 보고 있지? 우리 재단 만들었어. 그날 저녁, 재단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벚꽃이 보였습니다. 봄이었어요. 아내가 가장 좋아하던 계절. 여보, 벚꽃 폈어. 작년 이맘때 네가 떠났지. 그리고 1년 반이 지났어. 많은 일이 있었어. 수정이 일, 재판, 재단 설립. 이제 다 끝났어. 여보, 나 잘했지? 벚꽃잎이 바람에 날렸어요. 창문으로 한 잎이 들어와 제 손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벚꽃잎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고마워. 함께 해줘서. 54년 동안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벚꽃잎을 아내 사진 앞에 놓았습니다. 여보, 사랑해. 그리고 미안해. 이제는 편히 쉬어. 나도 언젠가 갈게. 그때 다시 만나자. 벚꽃잎이 사진 위에서 빛났습니다. 마치 아내가 웃는 것 같았어요. 저는 일어나 재단 문을 열었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겁니다. 아내의 아픔으로 같은 고통을 겪는 노인들을 돕기 위해. 밖에는 벚꽃이 만개 있었어요. 하얀 꽃잎들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여보, 이 벚꽃처럼 우리 사랑도 아름다웠어. 그리고 이 재단처럼 우리 사랑은 계속될 거야. 영원히. 저는 벚꽃나무 아래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 하얀 구름, 그리고 그 어딘가에 아내가 있을 것 같았어요. 여보, 보고 있지? 우리 잘했어. 정말 잘했어. 벚꽃잎이 제 어깨에 내려앉았습니다. 따뜻했어요. 마치 아내의 손길 같았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더 이상 슬프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평화로웠습니다. 나는 강민수, 78살, 54년을 함께한 아내를 떠나보낸 남자, 며느리에게 복수한 남자, 하지만 무엇보다도 아내를 사랑했던 남자, 그리고 그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돕는 남자.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봄날이었습니다. 끝.